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형이 좀 고도화되는 애들이 좀 있고요. 걔네들은 마법의 보조선을 긋지 않으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런 애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너무 욕심을 갖지 말자.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된다. 너무 부담 갖지 말자. 부담 갖지 마시고 20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프를 먼저 좀 그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20번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찔주마이 요만큼이 10이고 8이고 6이 되는 애가 있고요. ABC 직각 AP의 길이가 6인 점 P가 있고요. 이렇게 P가 요즘 된다고 하겠습니다. AP의 길이가 6인데 이렇게 직각 수선의 발 내리고 이렇게 직각 수선의 발 내려서 각각을 너는 R, 너는 Q 이러고 있죠. 이렇게 잡아놓고요. 문제에서 궁금한 건 QR의 길이가 얼마냐? 요만큼 길이 얼마냐고 묻고 있네요. 요만큼 길이 얼마냐? QR의 길이가 얼마냐고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따로 주어진 건 없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것도 약간 도형이 고도화된 녀석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어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AP라는 녀석을 지름으로 갖고 있는 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케이? AP를 지름으로 갖는 거야. 그러니까 선분 AP를 지름으로 갖는 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럼 AP가 양 끝인 거야, 그지? 원을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당연히 Q랑 R을 지나가겠죠. 자연스러워요? 그죠? 왜냐면 여기가 직각이 됐잖아. 그죠? 따라서 이런 식으로 원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못생겼는데 알아서 봐주세요. 이렇게. 나름 안 괜찮죠? 원의 중심 여기 있어야 되는데. 조금 치우쳤네. 안 이쁘게. 치우게. 살짝 여기가 너무 똥똥한데. 이 정도 느낌, 여기가 똥똥해지게 이런 식으로 이 정도 느낌으로 봐주세요. 네, 이렇게 잡아놨더니 일단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AP의 길이가 6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될 겁니다. 반지름의 길이는 3이 될 거고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요 각도에 대한 요 각도나 뭐 요 각도에 대한 사인 코사인 값들을 이미 다 알고 있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각 A라고 하면은 요 각을 말하는 거예요. 각 A라고 하면 요만큼 말하는 거예요. 요만큼. 되겠어요? 요만큼의 각 A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 다 알죠? 그죠? 사인 값 얼마입니까? 사인 A는? 그죠? 10분의 6 해서 5분의 3이 될 겁니다. 되겠죠? 큰 삼각형 보시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봤더니 각 A랑 이 원에서 봤을 때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PQR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원에 내접하는 여기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찾으실 수 있겠죠. AQR이라고. AQR이라는 삼각형은 요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사인 법칙을 써줄 때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떻게 써먹죠? 사인 A분의 각 A와 마주보는 변의 길이 QR에 대해서 이게 얼마다? 2R이다 라고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필요한 요소들은 이미 앞에서 다 구해놨죠. 반지름의 길이 3일 거고요. 사인 A 값 얼마고? 5분의 3이고요. 그죠? 따라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QR의 길이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A가 5분의 3이니까 5분의 3 이렇게 되겠네요. 끝입니다. 이런 문제다. 되겠습니까? 이 문제를 이제 답은 그래서 5분의 18 이렇게 나올 건데요. 5분의 18 나올 건데요. 이 문제에서도 가장 키포인트가 뭐였니? 라고 물어보면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구하기 위한 단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저 직각삼각형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직각이라는 걸로부터 요거를 끌어내야 된다라는 게 상당히 발상적으로 봤을 땐 빡세죠.
그러니까 알려줬을 때 여러분들이 받아들인 입장에서 아 그렇겠네는 할 수 있겠지만 이걸 내가 생각해내야 된다고 라고 생각하면 꽤나 빡센 문제긴 하죠. 그죠? 자, 다행인 건 요즘엔 이런 문제가 추세가 아니더라.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넘어가서 26번 볼게요. 29번 볼게요. 29번. 넘어가서. 다행이지. 지금도 나도 그냥 이렇게 그냥 뭐 평이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풀지만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처음 만났을 때는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게 되거든요.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기도 하고요. 뭘 찾아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또 볼게요. 그림과 같이 29번입니다. 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 대하여 AB의 길이가 4고 BC의 길이가 2루트 3이고 CD의 길이가 8이고 각 BAC가 알파, ACD가 베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마이너스 12분의 5다. 뭐 둔각인가 보네. 그랬을 때 교점 2에 대해서 A2의 길이를 구해라. 아우 어려워라. 원부터 그려주시고요. 차근차근 문제에서 주어진 상황들을 요 그림에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죠. ABCD가 그림을 봤더니 대략적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AB가 여기 있고 D 한 요 정도 있고 C가 한 요 정도 있고 요 정도예요. 그래서 내접하는 삼각형이 요래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해 놓으시고 AB의 길이가 4라고 했고 이만큼 길이 4. BC의 길이가 2루트 30, 2루트 30 이렇게 되어 있고 CD의 길이는 8. 아우 조건 너무 많은데? 문제 복잡하겠는데? 각 BAC면은 BAC니까 여기를 또 연장선을 그어 주셔야 되겠죠, 중간에. 그래놓고 여기가 알파라고 하셨고 또 각 ACD가 여기죠. 여기의 각도가 베타고 라고 하셨고 그랬을 때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2분의 5. 참고로 알파랑 베타는 전부 다 예각입니다. 그죠? 알파 베타는 예각이라고 줬어요. 그죠? 0도와 2분의 파이 90도 사이의 각이고요. 그리고 BD를 연결을 했을 때 여기를 2라고 이름 짓겠다라는 거죠. 그래놓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건 A2의 길이가 얼마냐? 라는 문제네요. A2의 길이가 얼마냐? 어렵네요. 일단은 요거를 어떻게 좀 써먹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변의 길이도 엄청나게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장 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코사인 법칙이긴 합니다. 왜냐면 문제 상황을 보셨을 때 어때요? 변의 길이가 상당히 많이 주어져 있죠. 그죠? 솔직히 각도도 많이 주어져 있긴 해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합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고민이 되네요. 고민이 되네요. 각도 뭐 주어진 게 없잖아. 제2 코사인 법칙 같은 거 돌릴 수가 있네요. 이래저래 돌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잠시만요. 여기가 알파면 여기가 2알파고 여기가 베타면 여기 아니다 중심각이 아니지. 중심각이 아니지. 내각의 합은 외곽이라고도 접근해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렵네요. 매우 까탈스러웠네요. 문제가 B가 적고 j 코사인으로 돌려야 될까? 일단 AC의 길이는 j 코사인으로 돌릴 수 없는데 알파 베타가 각각이 없는데 그죠? 준 게 없네요. 준 게 없네요. 준 게 없어요. 준 게 없어요. BC에 대해서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 고민 좀 해봅시다. 문제가 너무 공허해요. 자, 호에 대해서 일단 생각할 게 자주 써먹는 게 원주각의 크기가 일정하다는 거를 좀 써먹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이 생각을 할 수 있네요. 호 AD에 대해서 각
이제 베타가 이렇게 잡혔잖아요. 그죠? 베타가 이렇게 잡혔으니까 이렇게 잡아놔도 똑같은 각일 겁니다. 가장 흔하게 접근하는 방식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요만큼을 베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호 AB에 대한 원주각 이렇게 될 테니까 마찬가지로 호 BC에 대한 원주각이죠. 그래서 여긴 또 알파가 될 겁니다. 되겠죠? 그렇게 해놓고 봤더니 요 두 개의 삼각형이 닮음이 됐네요. 요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 보이시죠? 얘네 둘이가 닮음이 되겠어요. AA 닮음 기억나시죠? 알파 베타, 여기도 알파 베타가 되니까 닮음이 될 거고 닮음인 건 알겠는데 닮은 B도 알았네요. 그죠? 여기 4인데 여기 8이래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리된 걸 보시면 원주각이 일정하다라는 걸 이용해서 이 두 각을 알아냈고요. 여기도 알파랑 베타가 된다는 걸 알아냈고요. 이걸로부터 두 삼각형의 닮음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삼각형 ABE랑 삼각형 DCE랑 닮음이더라. AA 닮음 이런 거 기억나시죠? AA 닮음이다 라는 거 기억나실 거고요. 그런데 닮은 B가 또 AB의 길이 대 CD의 길이가 8이기 때문에 닮은 B가 1대 2일 겁니다. 라는 것도 알아냈어요. 그죠? 닮은 B가 1대 2일 것이다. 그럼 이 길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율이 모르네. 마주보는 게 얘나 얘네. 그지? 이거 1대 2, 여기도 1대 2, 요 정도는 알 수 있는데 어렵네요. 얘를 어떻게 엮어야 되는데 엮을 수가 있네요. 나 못 엮는 줄 알았네. 아니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준 게 없어서 이렇게 우회적으로 줘가지고 못 써먹나 했는데 가만 봤더니 내각의 합은 외곽의 크기가 같으니까 요만큼을 요 각의 크기를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넣을 수 있겠네요. 내가 봤을 땐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야. 도형이 고도화됐다는 건 산재되어 있는 흩뿌려진 파편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도 맞춰보고 저렇게도 맞춰보고 하면서 맞는 퍼즐을 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름의 프로토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절차라는 게 없어. 그냥 이렇게 쑤셔 보다가 이거 되나? 되는 것 같은데 하다가 망할 때도 있는 거고 하다 보니까 잘 될 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그냥 디폴트입니다.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쨌든 얘가 이제 얘고요. 두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지? 두 변의 길이 아나? 알 수가 있나?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겠다. 어차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닮은 B가 있잖아요. 그죠? 편의상 내가 여기 B2의 길이를 K라고 놓고요. C2의 길이를 그럼 2K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 닮은 B 때문에. 그죠? 닮은 B 때문에. 이렇게 놓아주시면 J 코사인 돌리면 되네요. 그죠?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시면 실제로 2 루트 30의 제곱은 K제곱에 2K의 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K 곱하기 2K의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지 라고 처리를 해줄 수는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미지수를 잡아놓고 풀어보도록 해요. 4 곱하기 30 했을 테니까 120이 됐을 거고요. 계산해 주시면 요게 5K 제곱이 됐을 거고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마이너스 12분의 5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요 자리가 지저분한데? 안 이쁜데? 요 자리가 마이너스 12분의 5니까 12를 이렇게 약분을 해서 3으로 만들어 놓으신다 하더라도 약분이 다 안 되네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을 거고 플러스가 됐다 하더라도 너무 꼴보기가 싫으네요. 3분의 5 K 제곱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거 맞나요 계산? 그러니까 2가 있으니까 약분 됐을 거고 10이랑 3 남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3분의 5 K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동류항이라 계산이 되긴 할 텐데 일단 편한 계산부터 할게요. 양변 5로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편하니까요. 양변 5로 나눠주시고요. 5로 나누면 이게 얼마예요? 얼마예요? 계산 잘한다. 24가 K제곱 더하기 3분의 1 K제곱일 거고 그럼 얘는 이제 3분의 4 K제곱이라고 하면 되고 그럼 양변도 4로 나눠주고 싶죠? 3도 곱해주고 싶죠?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K제곱짜리는 4로 나눴으니까 6에다 3 곱했으니까 18 이렇게 되겠네요. 어머나 또 딱 안 떨어지는 거 봐. 그럼 K자리는 뿔마라고 하기에는 양수죠. 3루트 2인가요? 이렇게 나오겠다. 3루트 2라고 나오겠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는 3루트 2, 요만큼의 길이는 6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는 3루트 2, 여기는 6루트 2. 그래서 어쨌든 내가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한 게 생각을 해봤는데 요 길이를 구하려면 AC의 길이를 구한다면 요 길이를 빼준다라는 컨셉으로 접근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거는 구해냈으니까 좀 진일보 한 거긴 해요. 나머지 A2의 길이를 구하셔야 될 건데 A2의 길이를 우째 구할까? A2의 길이를 8 A2의 길이를 우째 구할까요? 닮음 아니야. 아니야. 예. 잠시만요. 오케이. 이제 3분의 5. 계산 틀린 거 없죠? 3분의 4. 6, 3, 18. 이제 3루트 2. 예. A2를 어떻게 구하지? 코사인 법칙도. A2 이렇게요? 아, 여기가 이제 파이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 뺀 거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오, 괜찮은 방법인데. 그렇게 합시다. 나는 지금 이쪽으로 또 돌려쳐야 되나, 또 닮은비 또 써야 되나, 아, 근데 이 길이 모르는데 이러고 있었어요.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은 아이디어네요. 저거만 쏙 뺐다고 치면 이렇게 삼각형이 잡힐 거고, A고, B고, 이만큼이 알파, 이만큼이 베타니까 요 각도는 이제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죠? 2가 이만큼의 길이가 4고요. 이만큼의 길이가 3루트 2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요거만 구하시면 되는 거죠. 모르니까 x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풀어봅시다. 그럼 제2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또 얘는 아니까요. 코사인 아니다, 그냥 쓰자. 4의 제곱은 이거 제곱 이거 제곱 x제곱 해주시고 3루트 2 제곱 해주시고, 일단 식으로 한번 쓸게요.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3루트 2 해주시고, 코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긴 한데요. 아시다시피 코사인은 각변환을 해주셨을 때 파이에서 뺐을 때 어때요? 일단 코사인이 유지가 되고요. 그죠? 코사인 유지가 되고, 어때요? 마이너스 붙어요 안 붙어요? 붙죠. 됐습니까? 따라서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었음이 될 거고요. 이 녀석이 또 얼마였냐면 얼마였어? 마이너스 12분의 5였으니까 얘는 그냥 12분의 5라고 처리해주면 되겠네요. 그죠? 이 자리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일단 뭐 약분할 거 약분하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 계속 계산해 보시면 16은 x제곱에 9, 2, 18에 오늘 계산 못하겠지? 12 약분해 주시면 6 약분됐으니까 2분의 5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5루트 2x. 아우, 극혐. 이렇게 생겼고요. 넘어와도 더하기 2. 오케이. 꼴보기 싫어. 처리해 보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5루트 2x에 더하기 2는 0이 되겠네요. 너무 꼴보기가 싫은 모먼트긴 한데, 이 상태로 놔두는 것보단 양변에 2를 곱해줘서 2x제곱에 마이너스 5루트 2x에 더하기 4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곱해서 요 새끼 만드는 건 좀 고민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루트 2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루트 2, 루트 2 이렇게 줬다 치고요. 루트 2, 루트 2에다가 뭐 2 하나 이렇게 주든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너도 이렇게 준든가.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면 마이너스 4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에서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신다면 도도도도도도도, 그래서 x 마이너스 2 루트 2에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루트 2가 0이다. 따라서 x 자리는 2 루트 2이거나 또는 x 자리는 2분의 루트 2다가 될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안 돼야 되는데 다 되나? 다 되나? 일단 보기에 있는 건 5번밖에 없으니까 답은 5번일 텐데요. 생각해보면 그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둔각이기 때문에 얘가 예각이 돼야 되는 거죠. 예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그림을 원래 상상하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같은 각도는 아니지만, 그지? 요런 그림을, 그러니까 지금 그림상으로는 얘가 예각이니까 오케이가 되는데, 그래서 얘가 채택이 될 텐데, 만약에 이게 둔각 느낌이었으면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쭉 연결을 했을 때
뭐 어떻게 그려줘야 돼? 약간 요런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 요런 그림? 요런 그림으로 잡히면 여기가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림이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예각이었다고 쳐봐. 그럼 파이에서 예각을 뺐으니까 둔각이겠죠. 그런 그림을 상상해 주시면 그림이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그림을 따지면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종종 있어서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길게 잡히고 작게 잡힐 때가 있거든요.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케이스를 좀 나눠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왜 2루트 2를 채택하느냐. 첫 번째 이유, 보기에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똑같은 그림을 가지고도 같은 코사인 값이나, 그러니까 같은 코사인 값은 아니긴 하죠, 지금은. 양수로 나온 거니까. 사인 값이 같은 경우도 있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도형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랑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랑 요 각과 요 각이 더하면 180도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을 때도 있거든요. 그럼 똑같은 각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가 똑같고 요 길이로 봐줬을 때 요 각도가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주어진 요 x값을 찾는 요 과정이 이렇게도 x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도 x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가 둔각으로 잡혔으면 x가 더 작게 잡혔을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가령 120도야, 60도야 라고 했을 때 j 코사인 법칙에선 차이가 나죠. 코사인 값이 양수고 음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근데 사인 법칙 같은 걸 썼을 때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생각하면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이 녀석을 만약에 근데 코사인이 상관없긴 한데 약간 어폐가 있긴 한데 이게 어폐가 있긴 한데 예. 두 가지 그림이 전부 설명이 가능하긴 해요. 어쨌든 이 녀석이 둔각이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죠? 코사인 값이 음수로 나왔으므로 이 녀석이 둔각일 거기 때문에 이게 둔각일 거기 때문에 얘는 예각이 돼야 돼서 그래서 우리 요걸로 채택한다라는 그림을 생각하시면 x값이 더 크게 나오는 게 맞아요. 요 정도로 생각하시죠. 사실 코사인 법칙에서 이렇게 나오면 안 되긴 하는데 이것도 분석하고 있으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림이 사인 법칙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럼 뭘 채택해야 되지? 막 헷갈릴 때가 있단 말이야. 코사인 법칙은 원래 이런 경우 없어야 되는데 뭔가 중간에서 이 계산이 좀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아니 그렇습니다. 사인 법칙 같은 경우는 이런 판단의 요소들이 있긴 있어요. 두 가지 중에 좀 골라야 되는 상황이 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둔각으로 잡히면 좀 더 짧은 변의 길이를 선택하셔야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거 봅시다. 29번 봤고요. 31번 봐야 합니다. 31번 봐야 합니다. 그림과 같이 AB의 길이가 4고 AC의 길이가 5가 되고 각 BAC가 8분의 1인 삼각형이 있다. 이거 조금 길게 뺄게요. 조금 길게 빼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각도가 다 똑같다고 그랬네. 이 각도랑 똑같이 잡히고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고 그죠? 요만큼 길이 4고 요만큼 길이 5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D라고 잡고 여기서 같은 각도를 잡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잡아주시고 여기를 2라고 놓고 네, 이렇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각 BAC가 8분의 1이다. BAC가 MR하는 거 맞죠? 여기 맞네요. 이 각도에 대한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다. 그래서 문제는 얼마야? DE의 길이가 얼마냐? 라는 물음입니다. DE의 길이가 얼마냐? 이거 얼마임? DE 길이 얼마임? 여기 문제입니다. 그죠? 이 길이 얼마임? 이 길이 얼마임? 이 문제입니다. 이것도 일단은 이등변이라는 생각을 먼저 해주고 들어가면 막히긴 막힐 것 같거든요. 중간에.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4였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4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이 문제야. 그 다음이 문제야. 네. 얘가 5라는 걸로는 부족해요. 주어진 조건이 너무 좀 부족하긴 합니다. 각도를 또 똑같은 걸 뭘 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각도를 없겠네요. 이렇게 봅시다. 어쨌든 이 길이를 내가 살려줘야 될 것 같거든. DE의 길이를 구하는 게 나의 목표니까 이 각도를 살려주려면 방법이
요거밖에 없겠는데. 수선의 발을 내려요. H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좀 티나게 빨간색으로 해볼까? 요것도 도형이 고도화된 녀석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수선의 발을 내려야 된다는 건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가 아니라 이것저것 쑤셔보다 보니까 이것도 해보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쑤시고 다녀보니까 이것도 하는 거다. 뒤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그리고 걔를 H라고 놓고요. 직각을 잡을게요. 그 다음 코사인 얘기 좀 하죠. 이렇게 해놓고 코사인 얘기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라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이등변 삼각형 보시면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예요? 수선의 발을 내리면 그게 밑에 변을 2등분합니다. 그죠? 근데 지금도 내가 4라고 했지만 이 자리가 4라고 했지만 B에서도 AD 위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반띵이 돼요. 반띵이 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죠. 즉, 이 각을 가운데 끼고 빗변분의 밑변했더니 8분의 1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2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1일 거고요. 그럼 요만큼 길이 1이라는 얘기니까 요만큼 길이는 자연스럽게 4가 되겠죠. 됐어요?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요. 여기도 4고 여기도 4잖아요. 그죠? 또 이등변이죠.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놓으면 또 이것도 반띵하겠죠.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근데 각도를 어떻게 살릴까가 문제인데 각도를 어떻게 살릴까? 이걸 내가 물음표라고 표시했는데 그냥 X라고 놓든지 할게요. 다른 조건 준 거 없지. 아이 좀 요거도 뺑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지? 각도 같다는 거 말고는 따로 준 게 없네요. 뺑 돌아가야 되겠는데. 여기 뭔지 모르니까 X라고 놓겠습니다. X라고 놓겠습니다. D2의 길이 X라고 놓겠습니다.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8분의 X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이 자리가. 그래야 해요. 8분의 X여야 해요. 이렇게 잡아야만 하는 거고 따로 준 게 코사인, J 코사인 5고 4고 2분의 1 잡았고 피타를 어떻게 써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DH의 길이에 대해서 피타를 이렇게 써줘서 하나 잡고 여기도 하나 잡고 얘에서 얘 뺀 거 이렇게 잡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요만큼을 가지고 J 코사인을 돌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요 길이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지가 좀 애매하네요. 평각이니까 봅시다. 파이 마이너스 편의상 요거 세타라고 부르겠습니다. 요거 세타라고 부를게요. 그럼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일 거고 파이 마이너스 세타를 반띵한 거니까 요만큼의 가게 크기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일 거고 아유 도움이 안 되네요. 요만큼은 2분의 세타일 거고 괜찮나? 아 근데 그거를 쓰기는 반각 공식 같은 거를 이제 쓰자는 취지의 문제가 아니니까 다시 각도만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상황입니다. 각도만 설명드리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도 세타잖아요. 그죠? 요만큼의 크기는 당연히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됐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삼각형이 지금 내가 그림을 약간 그지같이 그렸지만 여기가 이등변입니다. 그죠? 내가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죠.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여기가 또 반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요 각 하나가 얼마야? 반띵한 거 얼마야? 라고 하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세타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됐어요? 근데 여기가 또 직각이잖아요. 2분의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각의 크기가 2분의 세타가 돼줘야 돼요. 그럼 완성이 됩니다. 2분의 세타로다가 엮어줘야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요만큼이 2분의 세타일 거고 요 자리도 2분의 세타일 거거든요. 이걸로 엮어줘야 되나? 뭐 설명이야 가능할 것 같긴 한데 교육과정을 좀 넘어가는 것 같으니까 좀 거시기 하네요. 2분의 세타다. 여긴 세타다. 사인 법칙 아니야. 과해. 과하다 과해. 과하다 과해. 과하다 과해. 가게 크기 같다라는 걸로부터 BC요?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네요. 발상이 좋다. 그러네요. 왜냐면 여기가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J 코사인 법칙으로 BC의 길이를 구한다면 반띵하면 되겠네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BC의 제곱은 BC의 제곱은 이거 제곱에 이거 제곱에 4제곱에
5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5에 코사인 세타죠. 이렇게 되겠죠. 너무 좋은데요? 16에 25에 조금만 더 일찍 태어나지 그랬어. 그랬으면 진짜 잘했을 텐데. 이 자리 8분의 1이니까요. 약분하고 나면은 빼기 5였겠죠. 그럼 20에 16도 했으니까 36 되겠네. 오, 개꿀인데요? 너무 좋으네요. 그럼 BC의 길이가 6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BC의 길이가 6이란 얘기는 요만큼의 길이는 3이란 얘기잖아요. 그죠? 괜찮은데요? 그죠? 진짜 괜찮은데요? 이래놓고서 얘네를 가지고 또 J 코사인 돌리면 X 나오겠네요. 깔끔하게. 근데 J 코사인 돌려야 되나? 굳이? 굳이? 안 그러고 싶은데? 갑자기? 왜? 피타가 있잖아. J 코사인보다는. 4가 있고 밑에 3이 있으니까 4제곱하면 16일 거고 3제곱하면 9니까 빼면은 7이잖아요. 요 자리 길이가 루트 7이겠죠. 요 수선해발 내린 거의 길이가. 그죠? 그럼 여기서 피타 돌려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죠. 그죠? 이게 훨씬 더 편하겠죠. 그래서 삼각형 피타 잡아주시면 x제곱은 바보야. x제곱은 8분의 x의 제곱에 더하기 루트 7 제곱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계산해 보시면 64분의 x제곱일 테니까 이항시킨다고 치면 64분의 x제곱을 1에서 빼는 거라서 64분의 63 이렇게 될 거고요. 그죠? 넘어가! 해주시면 좌변 자리에 64분의 63 하고요. x제곱 해주시고요. 는 7 하게 되겠네요. 약분이 기계 막히게 되고요. 기계 막히게 돼서 이거 9가 될 거. 와, 너무 이쁘다. 왜 이렇게 이쁘니? x제곱짜리가 결국은 뭐가 된 겁니까? 9분의 64가 된 거 아닙니까? 그죠? 9는 3이고 루트 씌우면 64는 8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x자리 얼마? 3분의 8이겠다 라고 나온 겁니다. 기가 막혔네요. 좋으네요. 맞아,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어려워요. 이게 그러니까 나도 지금 문제들이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런 표현들을 종종 쓰건 날이 좀 벼려져 있어야 돼요. 날이 좀 벼려져 있어야 되는데 솔직히 나도 지금 이쪽 문제를 풀기에는 지금 최근의 추세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 그래서 내 입장에서도 약간 뜨문 어떻게 하더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딜 찾아볼까, 어딜 봐야 될까, 이런 식으로 돼야 돼서 지금 문제를 풀기에는 솔직히 나도 좀 무뎌요. 내가 느껴져요. 무디네, 감각이 좀 없네. 그러니까 감각을 좀 키우셔야 되는 쪽의 문제인 거지. 도형이 그래, 어쩔 수가 없어. 도형 문제라는 것이 늘 그렇지만, 예, 아까도 얘기했죠. 절차대로 푸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산재되어 있는,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를 어떻게 조립을 해서 어떻게 이 중에서 유용한 정보들을 끄집어내서 이렇게 조각을 맞추느냐에 해당하는 문제라서. 하지만 중요한 건 요즘엔 안 나온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 그렇잖아요. 아까 문제도 비슷했지만 원을 생각해야 되고, 그죠? 지금도 사실 뭘 이용해? 얘는 닮은 비 같은 거 이용했었고요. 방금 전에는. 얘는 또 뭘 이용해야 돼? 수선해발 안 내리면 문제 못 풀어요, 이거. 수선해발 내린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보는 거야, 다. 그 중에 수선해발 내리는 풀이도 한번 중간에 나온 거고, 그러면 이제 얻어 걸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문제풀이가 이어졌습니다. 불과 이게 2022년 대비 6평이니까 2021년에 본 거거든요. 그죠? 뭐 만으로 3년 조금 넘었겠네요. 그죠? 그거밖에 안 된 건데. 3년 반 정도 지난 건데도 이래요. 넘어갈게요. 40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40분 보시면요. 그림과 같이 BC의 길이가 7분의 36 루트 7, 뭐 이렇게 줬네요. 그죠? 원이 있고, 이것도 복잡하다, 문제. 원이 이렇게 있고, 원의 중심을 지나도록, 와,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해, 문제?
야, 씨, 빡센데? 요 자리가 C라는 건 알겠고, 여기서 이렇게 교점 지나가게 잡으시고, 요 자리가 그러면 D가 될 거고, 여기는 B가 될 거고, A랑 D를, 그림 너무 빡센 그림이네. 이렇게 잡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다시 볼게요. 상당히 빡센 그림이로구만. 상당히 빡센 그림이야. 원의 중심도 그냥 여기 있다 치자식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여기서 이렇게 D를 연결해 놓고 중심 여기다 칠게요, 그냥. 여기다 치고 이 자리가 A라고 했을 때. 그 새로운 원의 중심을 O'이라고 놓고요. O'의 위치가 여기라고 합시다. 너는 O고요. 그리고 A랑 C를 연결해 놓고 너 60도임, 3분의 파임 이라고 해 놓으시고요. 여기도 연결해 주시고요. B랑 연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한 길이도 주어져 있는데 BC의 길이는 7분의 36 루트 7이고요. 사인의 각 BAC는 7분의 2 루트 7이고요. 각 ACB는 3분의 파이입니다. 네, 이거는 뭐 준 거니까 됐고, 사인 BAC면 어디야? BAC면은 여기네요. 여기 위에가 될 거고, BC의 길이가 이만큼의 길이고요. 네, 그렇게 주어져 있고요. 그랬을 때 외접원의 중심 O에서 OA가 변 BC와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을 때 삼각형 ADC를 중심으로 하는 ADC의 외접원의 중심을 O'이라고 놨을 때 AO'의 길이가 5루트 3이래요. 5루트 3이래요. 아유씨, 더럽게 못 썼네. 그랬을 때 O'의 제곱이 얼마냐? 라는 문제네요. AO'이 5루트 3이고, 문제는 O'이 얼마냐? O'이 얼마냐? 요거 제곱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빡세네요. 만만한 게 없네. 만만한 게 없어. 일단은 반지름의 길이를 먼저 구할 수가 있을까요? 반지름의 길이를? 뭐 각도 주고 이런 게 있으니까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7분의 36 루트 7. 잠시만요. 7분의 36 루트 7. 사인 BAC는 7분의 2 루트 7. 사인 법칙 해야 되나? 그죠? 요만큼의 각도에 대한 정보를 줬기 때문에 오후에 그러니까 사인 법칙을 쓸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상황이. 그죠? 왜냐면 요 각도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고 마주보고 있는 선분 BC에 대한 정보를 준 거니까 딱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사인 각 BAC분의 마주보고 있는 BC의 길이가 이게 이 원에 대한 외접원의 길이를 ER이라고 했을 때 ER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겠고요. 그럼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신다고 친다면 이 자리에 각각 얘는 7분의 2 루트 7이 있고요. 얘는 7분의 36 루트 7이 있다고 했을 때 약분할 거 약분하고 이 약분하고 났더니 18. 따라서 알자리 얼마? 반지름의 길이는 9네요. 그죠? 7 약분하고 루트 7 약분하고 2분의 36이니까 약분하고 나면 18이니까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가 9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요만큼의 길이가 9입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길이가 9겠어요. 9겠어요. 네. AO'의 길이는 근데 5루트 3이래요. 요것도 연결 한번 해볼까요? AO'이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이 녀석의 길이가 5루트 3이래요.
그리고 당연히 이 녀석은 이 새로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죠. 그렇겠네요. 그렇겠어요. 그럼 얘를 구해라라는 얘기인데 요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문제에서는 요거 구해라. 요거 구해라. 근데 보시면 원이 두 개가 있고요. 따로 한번 그려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이 두 개가 있고요. 그죠? 원이 두 개가 있고요. 새로운 원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다르게 놓겠습니다. 원의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공통현이 있잖아요. 여기가 공통현이죠. 공통현이 있고 요만큼의 길이가 지금 하나는 9고 하나는 5루트 3인 상황.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여기도 당연히 9일 거고 여기도 5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럼 얘네 둘을 연결을 하잖아요.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격이고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 격이기 때문에 위에 부분의 변의 길이와 밑에 부분의 변의 길이 같아요. 공통현인 거니까요. 네, 뭐 이런 얘기 해줄 수 있겠고요. 아, 이걸 써먹진 않나? 잠시만요. 5'의 길이를 구하려면 결국은 5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구한 거랑 5'에서 여기까지 길이 구한 거랑 더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도 요만큼의 길이랑 요만큼의 길이를 각자 구해야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요 각도가 주어진 게 없어요. 이런 데를 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5루트 3? 5루트 3? 외접원 네, 이니까 3분의 2파이 후 AD에 대해서 3분의 2파이 몰라 이거 어떻게 해 구할 수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 AC의 길이를 구하는 식으로다가 접근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죠 AC의 길이를 구하는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 봅시다 얘가 요만큼의 길이도 9고 요만큼의 길이도 9니까 이만큼이 18이니까 얘 원의 입장에서는 사인 3분의 파이 분의 18을 한 게 2R 프라임이 돼야 되거든 이게 5루트 3이 되나? 2분의 되네요 그죠? 2분의 루트 3 루트 3분의 루트 3분의 2가 될 텐데 이게 2R 프라임이 되니까 약분할 거 약분해 보시면 루트 3도 분자분모 곱한다고 치시면 왜 5루트 3이 왜 되는 거죠?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5 프라임에서 A까지 길이가 왜 되는 거지? 네. 네. AC요? 잠시만요.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볼게요. 지금 내가 지금 뭐 해본 거냐면 검산하는 차원으로 한번 본 건데요. A5'의 길이가 5루트 3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A5의 길이가 9인 건 찾아냈잖아요. 그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가 9일 거고 요만큼의 길이도 9일 거거든?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18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뭐가 좀 안 맞아서 그래.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안 되는 건지 계산을 잘못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아, 내가 잘못한 거네요 그러면 맞네요 요 길이 9가 아니네요 그죠? 얘가 반지름이지 얘가 반지름은 아니네요 맞네 내가 잘못했네요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겁니다 9가 아닌 거죠 뭐가 이상하다 했어 왜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하면서 지금 괜한도 꽂혀가지고 OD의 길이가 9가 아닌데 그죠? 괜한 짓을 했네요 삼각형 요각도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요각도를 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이등변이라는 걸 이용해도 안 될까? 아! 이렇게는 가능하겠네요. 보세요.
이렇게 쪼개놓으시면 이렇게 쪼개놓으시면 아니야 못한다. 아유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네. 이등변이긴 하니까 요만큼 길이도 9이긴 하니까 이등변이긴 하니까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이 각도와 이 각도가 같을 건데 라는 생각을 한 거고, 얘 입장에서도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한 각도의 크기의 2배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 건데, 봅시다. 이건 따로 좀 빼놓고 봐야 되겠어요. 지금 그림에서는 잘 안 보이고, 원 두 개를 그려놨을 때 원 두 개를 그려놓고 원을 좀 크게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그죠? 공통현이 이런 식으로 있을 거고,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이렇게 잡아놓고, 그럼 요 각도만 구하면 끝난단 말이야. 사실은 요 각도만 구하면 끝나는 건데, 그쵸? 요만큼의 길이 9고 이만큼의 오르트 3이니까 j 코사인 돌려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저 가게 크기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저 방향이 아닌가 하는 거죠. 저 방향이 아닌가. 3분의 파이 각, 그러니까 호 AB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 호 AB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으로 봐준다면, 안 되나? AC요? 그거를 해달라는 건가? 그러면 사인 값을 알고 있긴 하니까 코사인 값도 뭐 이게 루트 7분의 2인 거잖아요, 그죠? 루트 7분의 2인 거니까 코사인 값은 루트 7분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그래서 사인 법칙으로 돌려도 AC의 길이는 이쁘게, 근데 AC의 길이를 구해서 또 뭐 하게? AC의 길이를 구해서 수직인 걸 이용해서 반띵이 될 거니까 피타를 쓰자. 이게 공통현이라서 이 중간에 연결해 놓은 걸로 반띵은 되거든요. 그럼 AC의 길이를 구한다면 반띵을 하자. 피타를 쓰면 이 길이가 나오고 피타를 쓰면 이 길이가 나온다. 더하자. 괜찮네요. 그 방법이 낫겠네요. 내가 사실은 뭐에 꽂혔냐면 이 각도를 구하는 방법이 없는 건가에 대해서 계속 꽂혀 있었어요. 이 방법이, 그래서 못 찾겠네. 지금 방식이 낫겠다. 못 찾겠다. 이 각도가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못 구하겠지? 어렵네요. 그냥 AC의 길이를 구해서 접근하는 게 맞겠지? AC를 구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데. AC 길이 어떻게 찾았어요? J 코사인 돌렸어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 괴랄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닌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출제 의도가. 그렇게 돌아가라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과한데. 5'의 제곱을 굳이 왜 물어볼까 싶은데. J 코사인 같은데. 나 너무 찍혔나? 너무 저기한가? 그럼 각도를 알아내야지. 각도를 알아낼 수가 있나? 원의 중심. 반지름의 길이도 다른 원이고, 이미. 다른 원이고. 5A, 5'의 각도를 구할 수가 없나? 원주각. 원주각, 중심각. 하면 안 되나? 5'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없나? 각이 반띵된 거니까. 요만큼이 9, 요만큼이 오르트 3. 민 상황인데 얘랑
이렇게 된 상황인데 이렇게 잡힌 건데 직각은 맞는데 여기가 60도인데 3분의 파이인데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인데 중심각의 크기가 이렇게 아니야 이쪽으로는 또 아닌 것 같은데 3분의 파이 3분의 파이 180도 원주각의 크기 중심각의 크기가 같을 거니까 여기가 뭔 각인지 모르겠지만 이 각의 크기랑 이 각의 크기랑 같고 3분의 파이랑 더한 게 얘고 공허하네요. 이 각도를 구하기가 만만치가 않네요. 근데 뺑 돌아가는 건 너무 계산이 과한데 진짜 다 구해야 되잖아요. 변의 길이를. 잠깐만 끊어서 잠깐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아니 진짜 한번 끊고 갈걸.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아까 내가 이 길이를 9로 잘못 봐가지고 막혔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이 길이가 6이 나옵니다. 어떻게 한 거냐면 보셨을 때 삼각형 ACD가 새로운 O'을 원의 중심으로 갖고 있는 이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죠. 따라서 얘에 대해서 사인 법칙을 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3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길이를 지금 모른다고 칠게요. 지금 모른다고 쳤을 때 3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상황이야. 그려져 있고 이 자리가 3분의 파이인 거고 이만큼의 길이가 9인 거고 얘는 몰라요. 몰라가지고 그냥 A라고 놨다고 칩시다. 되겠어요? 그럼 사인 법칙이 통해야 될 거니까 사인 3분의 파이분의 9 플러스 A를 한 게 반지름의 길이인 5루트 3의 2배입니다.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시면 9 더하기 A가 10루트 3에다가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니까 2분의 루트 3이죠? 그렇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약분하고 나면은 5가 될 거고 3, 3이니까 15가 돼요. 따라서 A 자리는 6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6이라고 처리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6이라고 처리하면 뭐가 좋아지는 거냐? 여길 6이라고 처리를 해버리시면 보조선 하나를 더 그을 건데요. 어디가 보조선이 생기냐면 O'에서 C로도 연결했지만 O'에서 D로도 연결해도 돼요. 어차피 반지름의 길이 다 5루트 3, 5루트 3입니다. 그죠? 그럼 어느 삼각형을 보실 거냐면 이런 삼각형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O'이고 여기가 A이고 여기가 D인 상황이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길이를 9 더하기 6으로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이만큼의 길이는 15가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5루트 3인 상황인 거죠. 딱 이렇게. 됐습니까? 여기도 당연히 5루트 3이겠죠. 왜냐면 반지름의 길이니까. 반지름의 길이니까. 이 삼각형 본 겁니다. 빼온 거예요, 저거를. 그러면 이등변 사각형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수선의 발레를 보면 반띵 된다라는 거였죠. 그죠? 여기 직각을 잡아 놓으시면 요만큼이 2분의 15예요. 그래서 어라 싶었어. 어라? 설마 이거? 라고 해놓고 요각을 세타라고 잡아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코사인 잡을 수 있잖아요. 코사인 세타를 읊어보니까 놀랍게도 5루트 3분의 2분의 15였다. 계산하면 약분되면서 2루트 3분의 루트 3이었다. 약분해주면 2분의 루트 3이었다. 어머나 그럼 세타 뭔데? 30도죠. 6분의 파이. 특수각이었어요. 그래서 요만큼의 각도가 6분의 파이였다는 겁니다. 트릭입니다. 트리키한 거예요. 사실 문제가 상당히 트리키한 거예요. 이게 만약 내가 특수각이 안 나왔으면 A 조전에 다시 해야지 막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 문제입니다. 네, 이런 문제고. 그래서 이 자리가 6분의 파이라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얘네들은 J 코사인 법칙 돌리시면 돼요. 그죠? J 코사인 법칙 쳐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면 도형을 다시 한번 볼게요. 도형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자리가 30도가 되는 거고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따라서 삼각형 내가 원하는 건 요 그림인 건데요. 딱
요 자리가 A, 요게 5, 여기가 5'이 되는 상황에서 요만큼의 길이가 9, 요만큼의 길이가 5루트 3이 된 거고 요 중심과의 크기가 30도 6분의 파이가 된 거죠. 그리고 얘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딱 상황이. 그러니까 제2 코사인 법칙에 딱 찰떡이지. 그러니까 너무 찰떡인 거야. 게다가 제곱을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제2 코사인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길이가 그리고 너무 많아서 어쨌든 돌아가서 보시면 5'의 길이의 제곱은 9제곱에 5루트 3제곱에 빼기 2 곱하기 9 곱하기 5루트 3 곱하기 코사인 6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9, 9, 81에 25 곱하기 3 하면 75인가요? 75에 마이너스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고 이렇게 찹찹 추가 이렇게 해주시고 요거는 3 되니까 27에다가 5 곱하면 얼마지? 135인가요? 그죠? 135가 될 거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얘가 156이니까 156에서 135 빼면 21인가요? 답이겠다. 이런 문제입니다. 됐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막 세죠. 정리하시고요. 잠깐 끊어가고 이제 저기 볼게요. 수열 들어갈 거고 수열에 대한 전반적인 프리뷰를 먼저 할 겁니다. 지금까지 정리했던 내용 잠깐 정리하시고 잠깐 끊어갈게요. 수열 프리뷰. 자, 수열은 크게 셋 정도로 나뉘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차 등비가 한 세트고요. 등차 등비가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합이라고 하죠. 시그마. 요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수열의 귀납적정, 그러니까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고 사실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단원명이 있고 중단원명이 있고 그 안에 수학적 귀납법이랑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있잖아요. 그죠?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수학적 귀납법은 안 나옵니다. 그냥 수열의 귀납적 정의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확정. 수열의 귀납적 정의. 여러분들이 저렇게도 부르지. 뭐라고 그래? 점화식이라고도 부르죠. 근데 내가 어떤 그 수학 전공하시는 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점화식이라는 표현이 근본이 없대요. 왜 점화식임? 막 이러더라고. 점화식이라는 표현이 없대요. 없는데 어디서 끌고 왔다고 그러고 하더라고. 난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거보다 했어요. 어쨌든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고 해서 개 노가다 띄는 문제 4점짜리 하나 확정이고요. 요건 4점짜리 하나 확정. 이게 좀 우여곡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열의 기납적 정의 문제가 슬슬 나오다가 완전 너무 빡세게 나오다가 한번 쉬워졌어요. 그래서 방향을 틀었나 싶었는데 다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계산 소요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작년 수능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계산 소요만 있는 게 아니라 계산 다 한 다음에 검산까지 하셔야 돼요. 아예 검산 안 하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님. 쫙 내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 쫙 몰아놓고 그 중에서 주어진 뭐 특정한 조건들이 있어요. 그걸 만족시키는 애들을 걸러내셔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계산이 소요가 됩니다. 다만 뭐 수학적 영향이라든가 안목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개노가다로 해결이 되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더 이상 풀 문제가 없다, 확신 있는 문제가 없다, 그때 달려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 요거 좀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게 있고요. 등차 등비 쪽은 일단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하자면 또 세 등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죠.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모두 일반항 관련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거의 나와요. 3점짜리 문제로. 일반항 문제가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생각하셔야 될 게 요거는 나올 가능성이 매우 낮긴 한데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 오케이? 그러니까 중항 관련된 얘기들이 나올 가능성은 낮지만 문제의 맥락상 등장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공부는 해두셔야 되는 게 맞고요. 마지막이 이제 합 공식들 있죠. 등차결합 공식, 등비결합 공식 이런 게 있고요. 그죠? 요거 말고 좀 짜잘짜잘하긴 하지만 SN과 AN 사이 관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봤을 땐 요 세 가지가 있는 거고 추가적으로 SN과 AN 사이의 관계 이런 거 좀 있고요. 되겠죠?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수열합은 일단 어떠냐면 성질 문제가 있습니다. 성질 문제가 매년 나와요. 작년 수능은 좀 독특하긴 했어요. 성질 문제라기보단
원래 이제 뜻과 성질이라고 하거든. 근데 시그마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알지. 공부를 했는데. 당연히 성질 문제로만 이제 고착화됐는데 작년에 이걸 뜻 문제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나오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뜻과 성질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근데 작년까지만 해도 야 성질 문제 나온다 한 문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뜻과 성질이라고 하겠습니다. 뜻과 성질이 한 문제가 나올 거고 나머지는 이제 계산 문제인데요. 계산 문제가 주저리 유형마다 있긴 있어요. 그걸 그냥 난 계산 하나로 퉁칠 겁니다. 계산으로 퉁칠 거고 요거를 좀 분류를 할 거예요. 셋 정도로. 분류를 하자면 등차나 등비한 문제가 있어요. 아까 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거는 등차 수열 얼마야? 합을 구해봐. 라면 지금은 시그마로 표현이 돼 있고 안에서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 언급을 안 해줘요. 아니면 언급을 한다고 치면 절대값을 씌운다든지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시그마가 등장해요. 시그마가 등장하고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경우는 절대값을 씌우는 계산 소요를 늘리고요. 아니면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t를 안 내주고요. 등비는 잘 안 나와. 등차로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가 자연수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해서 아시죠? 여러분들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해서 2분의 n 플러스 1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2분의 n 플러스 1 전체 제곱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외워서 푸는 거. 얘는 지금은 사실상 내신용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수능에는 볼 일이 없어요. 최근엔 특히나 그래요. 마지막이 나는 이제 소거형이라고 분류하는데 이게 사실은 몇 개 유형들을 그냥 하나로 통친 겁니다. 소거형이라고 분류하는데 교과서는 보통 이제 부분분수 문제, 그리고 유리화 문제, 로그 연산 문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요. 됐죠? 구성은 일단 이래요. 여기서 몇 문제 나와? 네 문제 나와요. 여기서 네 문제 나와요. 그럼 통상은 어떠느냐? 네 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거의 고정되어 있는 건 수열의 균합 적정이 4점 문제. 또 몰라요, 근데. 말했잖아. 어려웠다가 쉬워졌다가 다시 어려워지고 있다고. 쉬웠을 당시에는 3점으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나는 그때도 계속해서 애들한테 했던 얘기 그거야. 3점으로 나올 수 있는데 그럼 개꿀이니까 네가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고. 준비할 거면 3점짜리를 기대하지 마라. 그냥 4점짜리 어려운 걸로 그냥 생각하고 노가다띠를 생각하셔라. 무조건. 그랬다가 3점 나오면 쉽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 그죠? 4점짜리 기준으로 공부하시고 등차 등비 문제는 거의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일반학 문제 3점짜리로 거의 나와요. 안 어려워요 이것도. 알잖아. AN은 A 플러스 n-1D 혹은 뭐 등비 수열 같은 경우는 AN은 AR의 n-1제곱의 형식으로 이제 세팅해줘서 푸는 거죠. 그죠? 그런 문제들이 거의 나오고 나머지 애들은 솔직히 뭐 나올 가능성이 크진 않아요. 좀 이따 기출 봅시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뜻과 성질에 3점짜리 하나 그리고 계산 문제에서 4점짜리 하나 통상 소거형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상 소거형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나올지 솔직히 몰라요. 만약에 이것도 3점일 수도 있어요. 4점이라고 내가 픽스를 못하겠다. 좀 쉽게 나와서 3점 내지 4점. 등차 수열 한 문제 계산 문제로 나올 수 있고 이렇게 나온다면 4점. 뭐가 나올지는 엄밀하게 따지면 모르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지금 최근의 추세로만 따지면 3, 3, 3, 4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 수원이라는 과목을 한번 보시면 수원이 대단원으로만 통통 자를게요. 대단원으로 통통 자르면 이제 지수로그가 있고 삼각이 있고 삼각함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수열이 있잖아요. 통상은 이제 그래서 4문제, 3문제, 4문제인데요. 이렇게 해서 11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요. 11문제에서 기본적으로 지수로그 함수 문제 2점짜리 하나에 3점짜리 2개에 4점짜리 하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자리가 요게 아니라 3점짜리 하나에 4점짜리 2개일 수도 있고요. 여기 그때그때 다르고요. 삼각함수 문제는 거의 3점짜리 하나에 4점짜리 2개 구성이 거의 대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딱 하나씩. 요거는 이제 계산 문제 혹은 그 방정식 문제 요즘 났었나? 방정식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는 그래프 문제 하나는 삼각함수 활용 문제 도형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수열 문제는 앞에가 어떤 구성이냐에 따라서 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점 3개에 4점 하나인 경우가 과장 최근은 말고 그래도 비교적 최근까지도 항상 이런 식이었고요. 4점짜리 하나가 그래서 항상 얘였어요. 이걸로 고정이었고요. 근데 작년에 어땠더라?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좀 변화가 좀 많아. 수원은 그나마 변화가 좀 없는 편이긴 한데
내가 지금 수투가 변화가 하도 많아가지고 나도 좀 헷갈려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따지면 잠시만요. 작년 수능 기준으로 따지면 여기가 3점짜리가 2개였고요. 4점짜리가 하나였고요. 여기가 이렇게 됐었고요. 여기가 3점짜리 2개에 4점짜리 2개 이렇게 썼습니다. 작년에는 그래서 요렇게 갔어요. 작년엔 이렇게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솔직히 여기서 4점짜리 하나가 좀 날먹이었고요. 로그 성질 문제인데 4점짜리 너무 쉬운 거였었고 수원에서 눈에 띄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준킬러급도 하나도 없었어요. 준킬러급, 킬러급 하나도 없었어요. 쉬웠다. 쉬웠다. 잠깐만요. 내가 지금 얘기한 게 재작년 거였잖아. 다시요. 작년 거. 작년 거는 요거는 재작년. 작년은 헷갈려. 작년의 변화가 좀 있어. 요렇게 그치 4점 2개. 그치 4점 2개. 4점 하나 이렇게. 요건 작년 구성. 파란색으로 한 게 작년 구성. 작년 구성에는 얘가 준킬러. 작년 구성에서는. 그랬어요. 삼각함수 그래프 좀 날먹이었고 눈에 띄는 거 이거 말고는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시그마 뜻과 성질, 시그마 연산 문제 하나 나왔고 등비 수열 일반항 문제 나왔었고 작년은 등비 수열 일반항 문제 나왔었고 시그마 뜻과 성질 하나 나왔고 시그마 연산 문제 하나 나왔는데 그게 SN과 AN 사이 관계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마지막에 수열의 귀납 적정이 나왔고 요 틀 정도에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오늘은 가벼운 마음으로 등차 등비 정도만 한번 후루룩 짭짭 해봅시다. 오케이? 등차 등비 펴주시고요. 부담 없이 접근해 주세요. 등차 등비는 일단 다른 내용을 알아두셔야 되긴 하는데 출제는 얘다 라고 거의 픽스하셔도 돼요. 출제는 얘가 된다. 몇 년간 변화가 없어가지고 뭐 다른 요소들을 물어볼 수야 있겠지만 문항수가 제한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상 3점짜리 하나가 나올 거고 3점짜리 하나를 내는데 뭐가 제일 중요해? 라고 물어보면 사실상 일반항밖에 없긴 해요. 다른 뒤에 있는 수열 문제에 그 등차 등비의 뭐 등차 중앙이나 등비 중앙의 요소를 물어본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긴 할 것 같긴 한데 메인은 아니다. 메인은 아니다. 자, 보겠습니다.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시죠.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 등차 수열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차이가 같은 수열이라 등차 수열이고 그 차이가 공통된 차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D라고 놓고 공차라고 부르죠. 그죠? 일반적으로 수열이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됩니까? A1, A2, A3, A4 갈 텐데 A에다가 D 더한 A 플러스 D, 에다가 D 더한 A 플러스 2D, 에다가 D 더한 A 플러스 3D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N번째 항이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즉 일반항을 물어본다면 얘는 A 플러스 N-1T야만 아시면 되는 거죠. 끝입니다. 요게 첫 번째 요소. 그죠? 두 번째 요소는요. 등차 중앙을 하셔야 됩니다. 등차 중앙이 뭔데? 등차 중앙이나 등비 중앙 좀 이따 가서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항상 써주는 서술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식입니다.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룸. 이 순서대로 이 표현이 있어요. 항상 등차를 이룸. 이렇게 해놓으시면 당연히 A랑 D 사이에 공차, B랑 C 사이에 공차가 존재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상 B에서 A를 뺀 것과 C에서 B를 뺀 결과가 공차로 같아요. 그죠? 요 차이랑 요 차이가 같아요. 요걸 정리해 주시면
요걸 정리하시면 B 이항시켜서 2B, A 이항시키면 A 플러스 C, 그래서 이렇게 같아진다. 그죠? 등차 중앙 하면 항상 떠올리셔야 되는 게 뭐예요? B는 2분의 A 플러스 C가 되더라. 요게 이제 등차 중앙이고요. 등차 수열의 중간에 있는 항, 요 B를 일컫는 겁니다. 요 B가 등차 수열의 중간에 있으니까 이 B는 앞뒤에 있는 A와 C의 합을 반띵한 거랑 똑같더라. 요게 등차 중앙인 거고요. 됐죠? 등차 수열의 합은 어때요? 가우스 형님이 생각나셔야 될 텐데. 등차 수열의 합. 요거는 조금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일단은 쭉 나열을 해보면 일단 SN이라는 표현을 갖고 오죠. n항까지 합, sum of n입니다. 그죠? n항까지 합을 물어보는 거고 따라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짭짭짭해서 AN까지 합인데 실제로 이 녀석이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렇게 써놓은 거나 혹은 SN 자리를 반대로 써서 AN 더하기 AN-1 더하기 쭉쭉쭉 해서 A1 써놓은 거나 당연히 순서만 바꾸는 거니까 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얘네들을 이렇게 더하는 거죠. 이렇게 더했더니 뭐가 된다? 좌변 자리는 ESN인 거고 얘네는 이렇게 더하고 이렇게 더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요? A1과 AN이 있는데 여기서는 D만큼 더하고 여기서는 D만큼 빼는 거니까 오른쪽 주머니에선 D를 빼고 왼쪽 주머니에 D를 넣는 셈이야.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변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항상 이 합이 일정하더라. D를 더해, D는 빼. D를 더해, D는 빼.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항상 일정하더라. 따라서 A1과 AN을 더한 다음에 그 녀석이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야 라고 판단해 주실 수 있겠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2분의 N A1 더하기 AN이라고 해줄 수 있고요. 통상 이거를 공식처럼 외워서 초항이 A고, 그러니까 첫째 항이 A고, 이게 첫째 항이고, 마지막 항을 L이라고 하죠. 더 라스트에서 따온 것 같은데요. 그죠? 라스트니까 이게 마지막 항이라고 해서 편하게 초항 마랑이라는 표현을 써주죠. 그래서 n에 a 플러스 l 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야 이런 식으로 외우시는데요. 뭐 이렇게 외우셔도 되긴 하는데 이 상태로 기억하세요. 안 어려우니까. 첫 번째 항이 1이고 sn이라며 n항까지 합이니까 마지막 항은 an일 거 아니야. 그죠?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될 거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걸 알고 있기 때문에 an이 들어갈 자리 요걸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거죠. 그죠? 요걸 집어넣었다고 치면 어떤 공식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까? 2분의 이 자리가 뭐가 돼요? a 플러스 n-1d예요. n-1d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 a가 2개. 뒤에 n-1d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따라서 공식으로 정리한다면 n에 2a 플러스 n-1d 이렇게 외우곤 하죠. 외우곤 하는데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굳이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자는 거냐면 등차 중앙을 구해버려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구한 a1 더하기 an이라는 요 식을 다시 보시면 결국 이게 뭐랑 똑같냐면 2분의 a1 더하기 an 한 다음에 곱하기 n 한 거 아님? 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등차 수열이라는 건 항상 방향성을 지니고 있어요. 등차 수열은 a1이 여기 있으면 a2가 여기 있고 a2가 여기 있으면 a3가 여기 있고 a3가 여기 있으면 a4가 여기 있어서 이 간격이 항상 일정해요. 그죠? 일정해요. 그래서 마치 이런 느낌이야. 내가 봤을 때는 a1이 여기 있고 an이 여기 있는데 an을 이 an이란 막대를 여기다 끌고 오면 an이 이만큼이 되는 거야. 그래서 A1이 여기 있고 AN이 이만큼이면 A2가 이만큼이면 AN-1은 이만큼이야. 그래서 이 합이 항상 일정한 거라고 상상하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쭉 가서 맨 마지막에는 요만큼이 AN인 거고 마지막에 A1인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더하라는 건데 이렇게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쪼르륵 해서 AN까지 더해봐라는 건데 그걸 역손으로 해서 더해놓으면 이런 이미지를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어차피 다 더한다면 반띵해야 되잖아. 그럼 무슨 생각을 좀 해줄 수 있느냐? 애초에 반띵을 해버리는 겁니다. 애초에 반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만큼의 크기가 얼만데? 라고 말하면 A1과 AN의 등차 중앙이죠. 됐습니까? 요만큼의 크기는 A1 더하기 AN을 한 다음에 반띵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 요만큼의 크기도 얼마입니까? A2와 AN-1을 더한다면 반띵한 걸 텐데 당연히 같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표현으로서 이렇게 먼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과 마지막 항의 등차 중앙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런 게 n개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셔도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풀이가 가능하냐? 뒤에서 비슷한 문제 풀어볼 텐데 A2에다가 AN-1 더한 다음에 반띵해서 n 곱한 거야 라고도 해줄 수 있는 거고요. 그죠? 혹은 A3에다가 AN-2 더한 다음에 반띵한 다음에 곱하기 n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생각의 틀을 조금 더 넓혀 주실 수가 있어요. 반드시 초항과 마랑을 알아야지 뭐 계산이 가능해. 혹은 초항과 동차를 알아야지만 계산 가능해가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시야를 넓혀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하면 등차 수열의 합까지 본 겁니다. SN과 AN 사이 관계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관련된 문제가 뒤에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뭐 일단은 앞쪽에 일반항 문제가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다시 보셔도 그래요. 그래서 출제된 문제들이 최근까지도 꽤 있죠. 특히나 예전에는 첫째 항이나 공차를 준 다음에 푸는 문제들도 왕왕 있었지만 최근에는 그 정도까지 쉬운 문제는 잘 안 주고요. 계산을 조금이라도 시키고 싶으니까 실제로 요즘에는 유제 3, 유형 3 이런 거부터가 좀 최근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뭐 28번이라든가 32번이라든가 이런 식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항이랑 공차를 안 줘. 첫째 항과 공차를 줘버리면 나머지 항은 너무 쉽게 구하거든. 그지? 그러니까 그냥 애매하게 뭐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뭐 이런 거 관련된 식을 줍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일반항 세팅해서 푸시면 끝나는 거죠. 그죠? 일반항 세팅해서. A2라고 넌 A 플러스 D야. 너 A6이라고 넌 A 플러스 5D야. 라고 세팅해서 푸는 문제들이 주류를 이룬다. 주류를 이룬다. 최근까지도 매우 많은 문제들이 여기서 출제가 됐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신경 써서 좀 풀어보시고 어렵지 않지만 뭐 등차 중앙 얘기 나오는데 뭐 알아서 보시고요. 뭐 스킵할 문제는 아니에요. 연습하는 셈 치고 풀어보시는 게 좋긴 좋아요. 그렇게 풀어보시고 넘어가 보시면 갑자기 등차 수열 활용이랍니다. 그죠?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수열의 핵심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수열이라는 대단원 수열에서 뭐 해주고 싶은 거니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추격 가능합니다. 수열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규칙성을 찾았으면 하는 거예요. 수열의 가장 핵심이에요. 규칙성을 찾아서 그걸로 말미암아 뭐 일반화를 시켜서 그걸로 문제를 풀어낸다. 이런 거를 요구하는 거긴 한데 아이러니하지만 수열에서 나오는 4개의 문제 중 단 하나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제외하면 나머지 전부 다 규칙성과 관련이 없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규칙성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고 그 규칙성을 이제 찾으면 되는 거야. 등차인지 등비인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64번부터 보이는 등차 수열의 활용이라고 하면서 저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흔히 말하는 규칙성을 찾는 문제들이거든요. 안 나옵니다. 이런 애들은. 제끼시면 되겠어요. 어디부터? 64번부터 나오는 고난도라고 돼 있잖아. 하지 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유형, 예? 어디요? 다시. 뒤 한번 보세요. 나도 지금 한번 분석해 봐야 돼. 나도 머릿속에 있진 않아요. 내 머릿속에 있지 않아서 아는 척 할 수는 없고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능 기준으로 따지면 규칙성을 찾아라류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규칙성을 찾아라류의 문제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지. 수열이라는 거의 핵심 원천이 이제 귀납적 사고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귀납적 사고.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귀납적 사고거든. 귀납적 사고가 뭔데?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공통점이라든가 규칙성을 찾아내서 그걸 일반화시킨 이후에 필요한 대상한테 써먹는 거거든요. 일반화시킨 걸. 그죠? 이런 걸 주로 해주는 게 수열인데 사실상 귀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그래요. 그 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규칙성을 찾아라는 문제는 보실 필요가 없긴 합니다. 지금으로선. 보실 필요가 없긴 해요. 예, 그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뭐 고난도니 뭐니 활용이니 하는 것들은 그냥 쓱쓱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등차 수열이 한 문제 나오는데 이것도 굳이 내지 않습니다. 연습은 하세요. 합공식은 외우시긴 해야 되니까. 연습은 해두시고, 아까 내가 말씀드린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있을 건데 잠깐만. 아야야야야야야. 여기 아닌가? 등차 수열의 시그마 쪽에 내나? 저렇게 등차 중앙을 구해서 n배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문제가 여기 없네요. 뒤에 시그마 쪽에 있나? 뺐나? 뺐을 수도 있어요. 뺐을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안 뺐네요. 91번 보세요. 91번 보세요. 한번 풀어보실래요? 91번? 자, 91번 같이 볼게요.
일단 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AN이 등차라는 얘기를 했어요. 규칙성이 정해졌죠. 그죠? 가를 보면 뭐가 생각나요? K-3번째랑 K-1번째를 줬잖아. 그럼 중간에 뭐가 있어? K-2번째가 있겠죠. 등차 중앙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차 중앙을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A의 K-2가 뭐다? 마이너스 1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더해서 반띵해가지고. 그죠? 2로 나누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얘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제를 풀기 전에 이미 스포를 해드렸어요. 어디서 스포가 되어 있냐면 여기서 스포가 되어 있죠. 스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 스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 보시면 결국 내가 구해야 되는 SK라는 녀석이 K제곱이라는데 얘랑 엮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SK는 어떻게 나오냐? SK는 K배한 겁니다. 뭐에 K배했어? 등차 중항들의 K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항이 A1이고 마지막 항이 AK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씩 땡기면 A2, AK-1이지. 하나씩 더 땡기면 A3이랑 AK-3이죠. K-2죠. 얘네 둘이네요. 딱. 그죠? 그래서 얘는 A3과 AK-2를 반띵해 주시면 A1부터 AK까지 있는 모든 수열들의 등차 중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가 K배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인 거죠. 됐죠? 그럼 주어진 값들을 대입해 주시면 얘는 이제 42고 얘는 마이너스 12니까 계산하면은 15인가요? 그죠? 얘 15가 됐으니까 결국 우변 자리는 계산해 보시면 이렇게 되죠. K 곱하기 2분의 30이니까 약분하면 15가 되고요. 근데 좌변 자리 SK도 K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K는 0보다 크거나 같은 4보다 큰이었는데 잘못 썼다 문제. 4보다 크거나 같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K 자리는 결국 15가 되죠. 이렇게 풀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가 두 개 쓰였죠. 첫 번째 뭐 등차 중앙 쓰였죠. 두 번째 뭐 쓰였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을 쓸 건데 그걸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초항과 마항을 알아서 더해서 n배를 한 다음에 2로 나눠야 된다는 공식 혹은 뭐 초항과 마항을 알고 초항과 공차를 알고 있으면 저 공식에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그 공식에만 사로잡히지 않으셔야 된다고요. 등차 수열의 합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요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뭐로 봐주는 게 좋겠다? 등차 중앙에 K배 이 정도로 봐주실 수 있는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여전히 지금도 안 나오고 있는데 난 아직도 얘를 다크호스로 보고 있어요. 수열의 합 정도로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이거 SK라고 쓴 것만 시그마 K는 뭐 이렇게 바꿔주시면 시그마 문제로 바뀝니다. 그 정도예요. 좀 중요한 문제다. 이런 거 좀 보셨으면 좋겠다. 나온다는 얘기냐? 모른다. 아직 좀 그렇게 개발이 많이 되진 않았다. 그래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문제 자체가 좀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하면 등차 끝이고요. 등비 갈게요. 등비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등비도 비슷한 구조를 띠고 있죠. 등비 수열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율이 같은 수열이기 때문에 비율이 같아서 등비 수열이죠. 그래서 공통된 비율을 이제 R이라고 해서 공비라고 부르고요. 레이쇼. 그죠? 일반항부터 세팅해봐라라고 그러면 일반항 어떻게 나옵니까? 일반항은 AN 해서 AR의 n-1제곱으로 세팅이 되고요. 그죠? 많이 나옵니다. 좀 이따 볼게요. 두 번째로는 등비중앙 보셔야 되겠죠? 등비중앙도 아까 유도했던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A, B, C가 이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식으로 말을 해줘요. 우린 이걸 보고서 어차피 A에다가 R 곱했더니 B가 되는 거고 B에다가 R 곱했더니 C 되는 거 아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공비가 일정하니까요. R 곱하면 이렇게 되니까요. 그죠? 따라서 R은 A분의 B이고요. R은 B분의 C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얘네들을 연립을 해주시면 그죠? B제곱이 AC가 되는 거죠. 이게 등비중앙이죠. 그래서 B제곱은 AC더라 라고 좀 기억하셔야 되겠다. 네. 부호가 두 개가 가능해요. 그래서 생각하셔야 될 게 이렇게 쭉쭉쭉 나열되어 있을 때 얘네 둘의 부호가 반대일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등비수열이 A1, A2, A3, AK, AK 플러스 1, AK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한 칸 건너서 얘네들의 부호가 반대일 수 없습니다. 무조건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짝수 번째 부호는 다 똑같고요.
홀수 번째 부호도 다 똑같아요. 물론 부호가 다 똑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죠? 공비가 양수라면 다 똑같은 거지만 공비가 음수라면 퐁당 하는 거죠, 그죠? 양수, 음수, 양수, 음수 이렇기 때문에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애들은 전부 다 부호가 같더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게 등비수열의 합인데요.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매우 의미가 있어요.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매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등비수열 합공식은 유도 과정이 매우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그 기억나세요? 순환소수? 그거의 유도 과정과 매우 유사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순환소수 구해보자 0.123 뭐 땡땡 이런 거 붙였던 거 기억나요 혹시? 이거 구해봐. 이거 분수로 바꾸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얘를 x라고 놓고요. x는 123.123 땡땡 이 되려면 곱하기 하나 둘 셋 1000을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곱합니다. 됐죠? 그래서 밑에 자리를 똑같이 만들어 놔요. 이 곤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빼버리는 거죠. 밑에 거에서 위에 거 뺀다고 할게요. 그럼 좌변 자리는 999x고 우변 자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싹 날라가죠. 그러면서 그냥 123이 돼버리는 거지. 그래서 x는 얼마야? 라고 하면 뭐 약분 알아서 하시면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풀잖아요. 이 메커니즘과 매우 유사한 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던.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수열 SN을 등비수열 합 SN을 쭉 나열하겠습니다. 일반항 세팅을 해서 나열할게요. 그럼 A 더하기 AR 더하기 AR 제곱 더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어디까지? AR의 n-1제곱까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죠. 그죠? 곤란하죠? 쭈루룩 중간에 있는 저 수많은 것들이 곤란하기 때문에 유사한 형태를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곱하기 R을 해서. R을 여기다가 곱해주시면 AR 제곱, AR 세제곱 이런 식으로 R이 곱해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열해 보시면 AR 제곱, AR 세제곱 해서 요 직전에 있었던 AR의 n-2제곱은 R이 곱해지면서 AR의 n-1제곱이 되고요. 얘는 R이 곱해져서 AR의 n제곱이 되고요. 그래서 위에 식에서 밑에 식을 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빼주시면 좌변 자리는 1-R의 SN이 되는 거고 우변 자리는 중간에 싹 날라가는 거 보이죠? 마치 얘처럼 똑같은 부분을 만들어서 근사하게 비슷하게 만든 다음에 삭제해버리는 거지. 얘도 그래서 이 부분이 위식에서 밑에 식을 빼는 과정에 삭제되죠. 싹. 그러면서 우변 자리에 남아있는 건 뭐가 남았니? A 빼기 AR의 n제곱. A 빼기 AR의 n제곱이 남은 거고요. 즉 A로 묶었을 때 1-R의 n제곱으로 처리해 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만약에 R자리가 1이 아니라면 R자리가 1이면은 뭐 등호가 성립하긴 하겠지만 SN은 못 구해요. 그죠? 그래서 R이 1이 아니라는 가정이 있을 때 에만 얘로 양변을 나눠줄 수 있고 그때 SN 자리가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쌤 그럼 R이 1이면 어떡하나요? R이 1일 때는 어떡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이 식을 굳이 쓰지 않고요. R이 1이면 그냥 처음에 있는 SN에다가 1을 대입합니다. 그죠? 그럼 A 더하기 A 몇 번 더했니? n번이요. 아 그렇구나. 그럼 그때 SN은 A가 n번 더 더해진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줍니다. 되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보시면은 여기도 일반항 문제가 먼저 나올 건데요.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여기도 이제 94번부터 저렇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도 규칙성 찾으라는 문제거든. 풀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요. 94, 95, 96 풀지 마세요. 등비수열로 넘어갑니다. 일반항 문제가 나올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을 주는 경우랑 공비를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요즘엔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그래서 아까 등차수열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특정항 몇 개를 준 다음에 일반항 세팅해서 풀으라는 문제들이 구성이 됩니다.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유형 11보다는 유형 13, 유형 11, 12는 그냥 초항 주는 경우, 공비 주는 경우라 너무 쉽고요. 어쨌든 지금의 수능의 기본적인 추세는 계산 소요를 늘리겠다이기 때문에 유형 13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뭐 113번, 114번 다 작년에 나왔던 것들이고 넘어가 보셔도 많을걸? 엄청 많을걸? 122번, 126번 많이 보이죠? 최근 나왔던 문제들이 그죠?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 근데 사실 이거 핑퐁이라서 등차가 나올지 등비가 나올지 몰라요.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화 세팅하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3점짜리로. 그죠? 매년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최근엔 더욱더 그러고요. 여기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쭉 넘어가 주시면 또 등비중앙 있네요.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등비중앙의 활용 뭐 풀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반항 구하라는 것만 그러니까
규칙성 찾으라는 문제만 안 풀으시면 돼요. 규칙성 찾으라는 거.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이런 건 풀어보셔도 됩니다. 딱히 뭐 스킵할 게 없는데 다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딱히 뭐 문제가 돼 보이는 풀이는 없고요. 여기 있다. 등비 수열의 합의 응용 풀지 마세요. 181번부터 나오는 애들. 유형 20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원리합계도 아시죠? 안 나오는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은 등비 수열까지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됐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짜잘짜잘하게 남은 문제 유형들 몇 가지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요거 처리하고 남은 시간 동안은 문제나 풉시다. 오늘은 사실 부담이 없는 파트라서요. 등차 등비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막 어렵게 출제되는 문제들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설을 앞두고 편하게 기본적인 문제 좀 연습 정도 하고 상기 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SN과 AN 사이의 관계입니다. 사실은 SN과 AN 사이의 관계라는 건 원래는 구성상 등차 수열 끝나면 나와요. 바로 등차 수열 끝나면 말미에 달려있어요. SN과 AN 사이의 관계라고 달려있고 등비 수열을 하면 그때 또 나와요. 그 다음에 원리합계 나옵니다. 원래는 구성상 그래요. 근데 얘가 사실상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타지 않아요. 그냥 아무 애나 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기본적으로 SN과 AN 사이 관계를 언제 쓰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문제에서 SN에 대한 정보를 줘요. 이 녀석을 줘요. 그러면 문제에서 AN을 물어봐요.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실제로 최근은 아니긴 한데 불과 몇 년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 대표적인 문제들에 이런 게 있어요. SN을 줘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거야. 시그마 K는 1부터 뭐 10까지 A, 2K는 뭐 이런 거 물어봐요. SN이 얼마임이라고 줘놓고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까? AK를, AN을 구하셔야 됩니다. 이 SN으로부터 AN을 구하셔야 되고요. AN을 구한 다음에 N이 들어갈 자리 2K를 대입해서 여기다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그마 계산 문제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등차 등비에만 국한된 유형이 아니고요. 수열의 합 같은 데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녀석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보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구조는 어떻다? SN을 준다. SN을 주고 AN 얼마니?를 물어본다. 뭐 최종적으로 AN을 물어보지 않는다라도 절차상 AN을 물어보는 절차가 있다면 이 녀석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SN을 줬기 때문에 S1을 가지고 A1을 구할 수 있어요. 일단 초항을 구할 수가 있겠죠. A1 얼마니? 라고 물어보면 A1은 S1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죠? 두 번째로 N이 충분히 클 때, 2 이상일 때에 대한 AN은 SN에서 SN-1을 뺀 거임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끝입니다. 끝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1을 대입할 수 없어요. 1을 대입할 수 없기 때문에 S0이 뭐야? 해석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2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AN을 찾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고요. 그냥 노멀한 문제는 이쪽에서 뭐 자주 나오진 않아요. 실제로 책을 보시면 189번부터 문제가 나오는데 앞에 몇 개 문제만 보시더라도 그냥 이렇구나 싶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출제율이 높지가 않죠, 최근에.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다른 문제에서 좀 걸려서 나와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넘어가셔서 수열의 규칙 찾기 하지 마시고요. 유형 24 하지 마시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SN과 EN 사이 관계도 사실은 이쪽에서 문제가 나온다기보다 시그마 쪽으로 다 건너갈 거야.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오려면. 그런 스타일들이고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가 앞에서 사실 다 다뤘던 3점짜리라서 4점짜리를 내가 좀 다뤄주고 싶은데 본다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내가 분류하기로는 내 분류에서는 얘가 시그마 문제긴 해요. 시그마 문제에서도 계산 문제에서 시그마 계산 문제에서 등차 등비 있었잖아요. 그죠? 등차 등비. 근데 사실 내가 등차 등비라고 말했지만 문제 유형으로 접근했을 땐 등차 수열 문제거든요. 등차 수열 문제를 절대값 같은 걸 씌워가면서 시그마 문제로 되면 더럽게 어려워요. 이게 무조건 4점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근데 거기에 일부 문제가 지금 여기에 보여요. 관련된 문제들이. 그래서 시간도 널널하니까 그죠?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반밖에 안 됐잖아. 한 1시간 남았잖아. 그죠? 그래서 한 2문제 정도 좀 풀어드렸으면 하는데 그냥 내가 다짜고짜 풀어주는 것보다는 좀 고민을 해보고 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넘어가 보시면 228페이지, 229페이지에 214번이나 219번 혹은 뭐 215 비슷해요. 다 똑같은 문제들이에요. 215번 뭐 이런 애들이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를 좀 풀어 드릴까 해요. 그래도 가장 최근에 나왔던 214번이 괜찮겠네요. 그죠? 214번을 한번 같이 풀어 볼 테니까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 한번 고민해 보세요. 잠깐 앞에 좀 봐주실래요? 지금 이런 문제들을 풀 때 좀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인데 시각의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이런 세팅 많이 해주죠, 그죠? 그러니까 등차드랍 이렇게 쓰잖아요, 많이 공식으로, 그죠? 근데 가만 보시면 이게 함수 같지 않나요? 따지고 보면 함수예요. 그러니까 정의역이 이제 자연수인 함수예요.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리하진 않거든. 왜냐면 A라고 D라고 써놓긴 했지만 이 자리 우리 숫자잖아, 상수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는 N이란 말이야. 그래서 함수라는 입장으로 보시면 이 녀석을 각각 N에 대한 식으로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내림차순 정리를 한다고 치면 이때 AN은 DN에 A-D가 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이거는 N에 대한 1차식이죠. N에 대한 1차식이죠. 그 말이 해주고 있는 말이 뭐냐면 D자리가 기울기가 돼서요. D가 양수면 증가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방향성을 갖고 있다고 난 종종 얘기하거든요. 등차 수열은 방향성을 갖고 있고요. 그게 그냥 방향성이 아니라 일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차가 양수면 계속 증가만 해. 같은 방향으로. 직선 위의 점들이야, 그지? 혹은 공차가 음수면 직선 위의 점들로 계속해서 감소만 해. 이런 그림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등차 수열로 만든 SN은 어떨까요? 등차 수열 합은. 이걸 N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한번 해본다고 치면 어떻게 생기는가요? SN은요. 일단 여기가 분배가 돼야 돼요. 그럼 이 자리를 먼저 처리해 주시면 DN에 더하기 2A 마이너스 D가 될 거고 거기다가 N이 한 번 더 곱해지는 거죠. 그죠? 2분의 1도 다 분배된다고 쳤을 때 SN 자리는 2분의 D에 N제곱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2분의 2A 마이너스 D에 N이 됩니다. 그럼 뭐예요 얘는? N에 대한 2차식이죠. 2차식은 2차식인데 또 어떤 2차식이야? 상수항이 없어요. 상수항이 0입니다. 상수항이 0인 2차식이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그럼 상상하실 수 있는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죠? D에 따라 달라질 텐데요. 그죠? D의 값이 만약 양수라면 아래로 굴러긴 2차 함수를 떠올리실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D의 값이 0인 경우는 배제할게요. 의미 없으니까. 그죠? D의 값이 양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걸 만약에 그래프로 설명했다고 치면 물론 N자리에는 자연수만 대입하겠지만 N자리에 만약 실수를 대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보자면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프는 항상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이 자리가 0이고요. 이 자리가 뭐 요거겠죠. D분의 그러니까 요거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 자리가 이제 D분의 2A-D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될 텐데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SN의 값이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좀 파악하시기가 쉬울 거예요. 항상 영진하고 D가 만약 음수면 어떻게 될까요? SN이라는 건 그러니까 Y는 이게 N축이라고 해놓고 이렇게 N들이 이렇게 이 위에 찍히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이렇게 찍히는 건데 Y는 S의 N인 거지.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지. 그럼 만약에 D자리가 음수였으면 위로 블록이겠죠. 그래프 개형이. 그죠? 그래서 이런 식의 상상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 자리 마찬가지일 거고요. D분의 2A 마이너스일 텐데 그것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증가했다가 점점 좀 꺾이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을 가실 거다. 누가? SN이. Y좌표가.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해주시고 저 문제를 다시 보시면 좀 힌트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그러니까 사실은 수능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으니까 내가 슥슥 넘어간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SN 자리가 막 이렇게 돼 있어. 막 뭐 5N 제곱에 무슨 뭐 8N 뭐 이렇게 돼 있대. 그럴 때 AN 얼마니? 이런 식으로 문제 물어볼 때 있거든요. 그죠? 그럼 사실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신용이야, 사실은. 내신용이라 내가 그냥 넘어간 건데 이렇게 봐주시면 항상 그 N제곱 앞에 자리가 2분의 D예요. 그래서 그게 상수항 자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딱 보자마자 AN 등차겠는걸? AN 등차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해버릴 수 있어요. 등차겠다. 어떤 등차야? 초항은 1 대입한 거니까 A1은 13일 거고 공차는 얼마야? 2분의 D가 5잖아 항상. 그러니까 얘는 10이겠네. 이렇게 해서 바로 AN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내신용이라서 우리는 지금 수능 관련된 수업을 하니까 그냥 요건 넘어간 건데 이런 식의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은 요거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문제를 한번 다시 봐주세요. 다시 한번 봐주세요. 시간 조금만 더 드리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자, 앞서서 개념 설명해드린 것처럼 일단은 AN이 등차 수열이고 그 녀석으로 만든 게 SN이기 때문에 SN은 N에 대한 적당한 2차식의 그래프의 개형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최소값을 이렇게 떠드는 거 보니까 공차는 양수일 겁니다. 내려갔다가 점점 커지는 느낌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생겨 있어서 SN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이게 SN일 겁니다. Y는 SN이라고 쓸게요. 어감이 좀 이상하지만, 그죠? 이렇게 써겠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7과 8을 대입했을 때가 이 자리가 7일 거고요. 이 자리가 8일 거예요. 중간에 7.5라는 게 존재하지 않지만, 물론 자연수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지만 7.5를 대입했을 때가 딱 최소값이 나오는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를 떠올리시면 된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또 문제에서 이런 표현을 써줬어요. SM과 SEM의 절대값의 크기가 같다. 그 말인즉슨 SM이란 녀석이 한 요쯤 되는 거고요. SM이 한 요 정도 되는 거고, SEM이 한 요 정도 돼가지고 각각에 대한 y좌표에 부호만 반대인 거고 함수값은 같다라고 처리해 줄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걸 먼저 정리를 해준다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마이너스 SM이랑 SEM이 같을 거예요. 라고 처리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됐죠? 네, 이런 그림이라고 상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처리해 보도록 하죠. 등차들 합공식을 그대로 쓸 거예요. 그죠? 등차들 합공식 쓴다고 치면 2분의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시고 m에 n이 아니라 m이죠. 2a 플러스 m-1 m-1d 뭐 이렇게 써줘야 되겠네요. 중가로로 바꾸자 이거. 가로가 너무 거시기하다. 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됐죠? 얘가 이제 SM이 될 거고요. SEM은 마이너스 2분의 2m에 2a의 이 자리는 EM-1 D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제낄 거 제낍시다 하나씩. 그죠? 양변에서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고요. 2가 먼저 날아갈 거고요. M도 날아갈 거고요. M을 날려놓고 봤더니 얘는 마이너스 아닌데? 마이너스 아니에요. 얘는 그냥이에요. 그랬더니 얘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M-1 D가 됐고요. 우변 자리는 4a에 2 해서 4m-2d가 된 거죠.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 상황이고요. 됐어요? 됐어요. 이래놓고 계산하기 불편하니까 한쪽으로 넘겨놓고 계산했으면 좋겠는데 7과 8에서 최소값 받는다고 했던 것이 어떻게 이용하지? 잠깐 여기서 일단 스탑. 나 이거 좀 써먹을게요. 계산이 나 그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했지. 막 사라져서 m은 얼마 이렇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 2배가 돼 있어서 그게 안 되네요. 그죠? 그래서 7과 8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는 내용을 또 써먹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과 8에서 최소값을 갖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S의 그러니까 M값이 7.5일 때가 딱 떨어질 거예요. 그죠? 일반적으로 SM 자리를 우리가 SN이라고 할게요. 앞에 거랑 구분을 두게. 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가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SN은 2분의 n의 2a 플러스 n-1 d인데요. 그죠? 되겠죠? 이걸 2차식처럼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보셔도 돼요. 7 대입하고 8 대입한 거 같으면 이렇게씩 세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어찌됐건 앞에서 언급해드린 대로 2차식처럼 이제 생각을 해주신다면 2차식처럼 생각해 주신다면 얘가 이제 안쪽에서 2분의 n의 dn에 더하기 2a 마이너스 d 이렇게 된 거라서요. 그죠? d로 또 묶어놓는다고 치면 괜한 짓을 하나? 대입할 걸 그랬나?
2분의 d의 n제곱에 더하기 2분의 2a-d 해서 n 이렇게 될 텐데요. 그죠? 이렇게 될 텐데요. 이걸 완전 제곱식으로 묶어라기보다는 추계방 정식을 생각해 보시면, 이걸 추계방 정식을 생각해 보시면, 추계방 정식이 하나가 0이고 하나가 d분의 2a-d니까 더해서 반띵하면 축이죠. 좌우가 대칭할 테니까, 그죠? 더해서 반띵하면 추계방 정식이 n은 2d분의 2a-d가 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까지 오케이 됩니까? 그죠? 근데 이게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7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7과 8을 이렇게 좌우 대칭하니까.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이 추계방 정식이랑 요겁니다, 여기. 얘가 2분의 7이 뭐야? 7점, 잠깐만요. 2분의 7이지 왜? 2분의 15죠? 미쳤나봐. 제정신이 아니야. 2분의 15죠. 7.5인 거죠, 7.5. 이 자리가 이제 n은 7.5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이걸 또 계산해보면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래서 요거 둘을 정리해 주시면 A랑 D 사이 관계식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걸 먼저 처리해 주시는 게 뒤에 계산이 나을 것 같아요. 2를 약분해 주시고 D를 넘겨놓으면 결국 2A-D가 15D가 될 거라, 넘어가면 16D가 될 거라. 그래서 A 자리가 결국은 8D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참고로 지금은 내가 대칭성을 이용해서 추계방 정식 어쩌고 저쩌고 풀었지만 실제로 여기다가요 7대입하고 8대입해서 같다라고만 해놓더라도 이거 나와요. 나올 거예요. 이렇게 연립해서. 그래서 어쨌든 A 자리를 8D로 고쳤을 수 있었으니까 요거를 이용해 주셔서 아까 문제 풀이하다가 다시 적용한다고 치면 A가 들어갈 자리 8D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요거 마이너스 16D에 마이너스 n-1D에 요 자리도 이제 8D 들어갔으니까 48, 32죠? 32D에 더하기 4n-2가 된 거고. 그럼 양변 D를 나눠줄 수 있겠죠? 마무리 계산해준다고 치면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m 플러스 1 여기는요 32 더하기 4m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계산 왜 이렇게 많니?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5 4m 더하기 30 나름 괜찮아질지도. 이렇게 넘어오시면 m자리 얼마? 잠깐만 왜 음수야? 안돼, m자리는 음수가 되면 안 되는데 5m은 왜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잠시만요. 계산을 잘못했나봐요. 마이너스 살아있었죠? 마이너스 분배했죠? 마이너스 m 플러스 1 됐죠? 됐고요. m자리가 양수여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계산을 보다 잘못했나? 맞죠? 여기도 2가 m이 약분됐고요. 2도 약분됐고요. 2를 분배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공차 양수여야 되는 공차가 이렇게 나왔고요. A 자리가 잠시만요. 요걸 잘못했나? 추계방 정식 2분의 15일 거야. 마이너스 아닌가? 마이너스? 잠시만. 요거 내가 잘못 썼어요. 어디를 잘못 썼냐면 여기를 잘못 썼어요. D분의 2A-D가 아니라 계산을 자꾸 나가네. 마이너스가 있어야죠. 그죠? 마이너스 D분의 2A-D죠. 이렇게 하셔야죠. 더해서 반띵했으면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되는 거고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마이너스 붙은 거니까 이 자리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계산인 거고요. 그죠? 그래서 8D도 아닙니다. 8D는 맞나? 잠시만요. 이 약분하고 마이너스 D 넘겨서 아닙니다. 7D 막 이렇게 되네요. 여기 마이너스가 살아있고요. 더하기 D니까 넘어가서 14D 14D고요. 14D A 자리가 그래서 마이너스 7D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항이 엄청 작은 거지. 초항이 작았으니까 계속 더해지면서 점점 음수부터 더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지.
여기도 그러면은 아까 계산했던 과정을 다시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치시면 이 자리가 마이너스 7D니까 이 자리를 고쳐주셔야 될 건데요. 이따 다시 지울게요. 계산을 더럽게 못하네. 이 자리 마이너스 7D 들어갈 거니까 14D가 될 거고요. 이 자리도 마이너스 7D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8D인가요? 4채 28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D를 다 날려버리시고 전개한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M 플러스 15 맞네요. 15 마이너스 M 이렇게 될 거고 이 자리는 4M에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넘어가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5M이 45가 되니까 M자리는 9. 아유 편한. 자연수가 나와야죠 당연히 그죠? 요 M자리가 요 밑에 들어간 M자리인데 그래서 9번째 항에서가 될 겁니다. 요 자리가 9인 거고 그래서 요 자리가 9인 거고 요 자리가 이제 18이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SN을 구했어요. SN을 구했고요. M자리가 9일 거고 잠시만요. 그래서 결론은 S의 9를 한 게 마이너스 160입니다. 요거죠, 요거. 요거를 구하셔야 되는 거죠. 마이너스 16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초항과 공차 사이의 관계도 하나를 알아냈기 때문에 여기다가 등차 대략 공식에다가 때려 넣으시면 돼요. 나머지 계산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할게요. 나머지 계산은. 계산 소요가 많지. 많은 문제지. 자, 방금 정리했던 S9가 마이너스 162다 라는 사실과 앞서서 정리해놨었던 초항자리는 마이너스 7D 라는 내용을 좀 종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S9는 뭡니까? S9는 2분의 항에서 9개 여기 2A 더하기 8D 이렇게 될 텐데요. 그죠? 이렇게 될 텐데요. 오케이? A가 들어갈 자리에 마이너스 7D를 집어넣어 주시면 약분 하나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4 만들어 놓고 1 만들어 놓고 마이너스 7D를 대입해 주시면 9 곱하기 마이너스 3D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게 마이너스 162인 거니까 약분이 되죠? 9로 나눠 떨어지네요. 그죠? 9로 나눠 떨어지니까 9로 나눠 주시면 9, 1은 9, 8, 72 하시고 마이너스 플러스 고쳐주시고 3으로 양변 나눠주시면 D는 6인가요? 이렇게 나오네요. 초항은 얼마죠? 6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 42겠네요. 그죠? 이렇게 나왔네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얼마였어요? A 13 물어봤네요. 그죠? A 13은 그럼 어떻게 나와요? 초항 더하기 12D죠. 12D죠. 그럼 A 자리에는 마이너스 42 대입해 주시고요. D 자리에 6 집어넣으시면 6 곱하기 10이 얼마냐? 72인가? 그죠? 그러니까 답은 30 이렇게 떨어지겠네. 이런 문제입니다. 이런 게 시그마 버전으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왔다 정확하게는 나온다가 아니라 최근에는 어쨌든 수원수투가 나오는 방향들이 좀 쉬워지고 있는 추세라 수요일의 기납적 정의 정도 제외하면 그런 추세라 이런 게 나왔었다. 공부가 되니까 좀 준비해 놓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네요.